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XTJS 2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XTJS의 강점은 그리드, 트리, 그리고 차트 이 세 개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백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에 만들어 보면서 진행을 해봤어요. 오늘부터는 간단하게 각각의 차트 종류들에 대해서 하나씩 훑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차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폴라 차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카테시안이라는 차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시작할 거는 카테시안이에요. 카테시안이 뭐냐? XY 좌표, 쉽게 말해서 이제 XY 좌표로 이제 구분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종류들이에요. 한번 이제 이런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차트 검색하고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테시안은 XY 좌표가 있는 거고, 폴라는 뭐 XY 좌표는 없어요. 여기서 뭐 이제 극좌표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씀을 드려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선형 차트,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혼합형 XY 좌표가 있는 기준에서 만들 수 있는 대부분은 이 카테시안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도넛 차트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기타 이런 포지션 주는 것도 이것도 이제 아마 카테시안일 것 같은데, 결국에 XY 좌표가 없는 나머지는 다 폴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이그젠플 사이트를 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친싱크 들어가 주시고 차트가 있어요. 차트에 들어가 보시면 컬럼 차트, 바 차트, 라인 차트, 에어리어 차트, 뭐 스캐터 차트 이런 거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XY 좌표가 있죠. 그러면은 X타입이 카테시안이에요. 나머지들도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XY의 좌표에 대한 구분점이 있다면. 근데 이 파이 차트부터는 보시면 폴라라고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XY 좌표 없이 특정 영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이 차트가 있고, 뭐 가우지 차트 역시 폴라 차트입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예제를 한 번씩 이렇게 봐주세요. 봐주셔가지고 아마 초반에 이렇게 파이낸셜 차트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카테시안으로 나오고, 그 외에 뭐 레이더, 파이, 가우지 뭐 이런 것들은 XY 좌표가 존재하지 않아서 폴라 차트를 아마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종류가 광범위하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 카테시안이라는 XY 좌표가 있는 차트 먼저 저희는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우선 한번 화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ex.create, ex.panel.panel. 자, 이렇게 주시고 width 500, 그 다음에 height 500, render to ext.get body. 이건 기존이랑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items xtype에 카테시안이라고 이렇게 주세요. 뭐 이건 하나니까 레이어 fit으로 화면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시안 주고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할게요. 데이터를 표출해야 되려면 스토어가 있어야겠죠. 데이터 저장소 스토어 준 다음에 우리는 예제를 과목별 성적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필드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점수를 표현하는 스코어, 그리고 과목을 표현하는 서브젝트. 자, 이렇게 있다 치고 데이터에다가 스코어 뭐 100점,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서브젝트는 뭐 국어라고 할게요. 국어 만점에
서브젝트 뭐 영어는 뭐 스코어 뭐 한 46점 이렇게 하고 수학은 뭐 82점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번 다 넣어볼게요. 과학은 뭐 88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는 26점 뭐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카테시안 그러니까 그리드가 스토어랑 이렇게 합쳐서 패키지 형식으로 갔잖아요. 차트도 스토어는 패키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카테시안일 경우에는 뭐 다른 폴라 쪽도 동일시 되긴 하겠지만 엑시스라는 게 있고 속성이 이제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즈가 있습니다. 요 두 개가 기본적인 패키지 형식으로 따라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엑시스는 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엑시스하고 그러면 XY 좌표가 있어야 되니까 어레이 형식의 오브젝트가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X축, Y축. 기본적으로 속성은 타입. 얘는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거니까 누메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메릭이 있고 뭐 포지션. 우리는 세로형 그래프를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그러면 숫자형은 X축에 있는 게 아니라 Y축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여기 보시면 이걸로 예를 들게요. 하단에는 타이틀이 있어야 되고 X축에는 타이틀, Y축이 숫자 값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누메릭, 포지션, 숫자 값은 레프트 그리고 여기다 타이틀 표시할게요. 이거는 점수를 표현을 하는 거죠. 몇 점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입 카테고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는 요 각각의 카테고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카테고리 얘는 포지션은 하단은 버튼 이렇게 주시면 축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리즈는 차트를 내가 어떤 차트를 쓰고 어떤 식에 대한 속성들을 정의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적인 속성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타입 막대기 바 차트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X필드라는 게 있어요. X축에 내가 어떤 걸 놓을 것이냐. X축에는 카테고리들을 들어갈 거니까 서브젝트 그다음에 Y필드 얘는 숫자 값을 표현할 거니까 스코어. 자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우선 이걸로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차 와치 실행시킨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면 뭔가 아무것도 안 뜨고 에러가 납니다. 자 카테시안이 뭐 이렇게 뭐 선언이 안 돼 있다는 이런 에러 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차트를 백날 선언을 해줘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app.json을 들어가시면 우리가 requires에다가 정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폰트 어썸이랑 UX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외부의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EXT의 패키지스를 보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저도 이거 뭐 대부분 다 안 써서 모르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걸 가져다 여기에다 호출을 해서 재빌드를 해서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차트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재빌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차트 있죠? 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빌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waiting for changes 떴죠? 그럼 빌드가 종료됐어요. 여기서 끄고 그대로 뭐 소스 하나 수정한 거 없이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막대기, 세로형 막대기 차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워닝이 막 떠요. 이거는
얘네가 이제 디버그를 하면서 뭐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패키지들을, 그러니까 요청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요청을 하려면 그냥 대부분 require 관련된 걸 뜨면 그냥 요거 require 요구해야 된다는 걸 그냥 뭐 onready 쪽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시든 이렇게 긁어다가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솔직히 우리가 뭐 define이나 이런 걸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 우리의 이 기초 강의의 목적은 그냥 아웃풋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면 워닝 안 나오고 이렇게 그래프가 제대로 나왔죠. 각각의 점수가 그래프 차트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점수를 보기 위해서 한번 라벨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리즈, 차트에 관련된 속성을 여기다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벨 주시고 내가 표출할 것이 뭐냐? 서브젝트는 아니겠죠? 그러면 나는 스코어를 출력할 거다. 그러면 필드 스코어 선언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표출할 위치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는 뭐 인사이드 엔드라고 줄게요. 이렇게 주시면 어떤 식으로 라벨이 이 그래프 차트 안에서 출력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부에 값이 표출이 됩니다. 예. 이걸 우선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게 한번 3D를 간단하게 속성, 밸류값만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리즈의 타입, 그리고 엑시스의 타입들을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다 그냥 3D 이것만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값이 재시작을 하면 어떠한 거 변한 거 없이 3D 차트로 변환이 됩니다. 대신 동일하게 이렇게 또 워닝이 뜨면 리콰이어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저는 이거는 무시를 하고 그냥 이렇게 아웃풋만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로 이제 단건에 대한 세로형 막대 그래프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이제 원복을 할게요. 3D는 빼고 2D로. 자, 여기서 우리가 세로형이 아니라 가로형 차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로형 차트는 세로형 차트 반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숫자가 X축으로 가야 되고 이 카테고리들이 Y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냥 이 포지션만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끝이에요. 타이틀도 그냥 이쪽 부분으로. 아니군요. 타이틀 이렇게 그냥 냅두고 포지션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 뭐가 에러가 떴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가로 하나 더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카테시안이랑 같은 뎁스에다가 flip xy 이걸 true라고 주시면은 에러 같은 거 이제 안 나오고 이렇게 XY축이 바뀌면서 세로형 그래프가 가로축으로 바뀌게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역시 여기서 내가 뭐 또 3D를 보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D 이렇게 각 엑시스랑 시리즈의 타입에다 3D라고만 선언을 해주시면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너무 넓죠. 그러면 그래프들, 이 차트 막대기들을 한번 안으로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옵션은 이 카테시안이랑 같은 뎁스에 inner 패딩, 내부적으로 패딩 값을 주는 거죠. 저는 한 20을 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화면이 바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바뀌었나요? 이거 패딩에 대해서 이 바뀌는 게 좀 뎁스가 커서 그런데 한 50으로 줄일게요. 자, 여기서 다시 주면 안에 대한
요 차트 영역에 요 빈 패딩 값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옵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차트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그젠플 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각각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인셋 패딩도 있어요. 얘를 뭐 한 50 주면 얘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요 껍데기가 그러니까 축에 대한 요 패딩 값의 외부에 있는 패딩이 먹히는 거고 이너 패딩은 요 그래프 쪽. 예,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로형, 가로형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단건으로, 그러니까 중복값에 대한 차트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컬럼 보면 이렇게 스택, 막대기 차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강의 때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단건에 대한 컬럼 차트,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스택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